비용 처리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셨고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라면 안녕하세요. 지킴의 나이드의 지하륜 김정훈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차도 막혔기도 한데 제 차가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지금. 상태가요? 차가 아무래도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보내줘야 할 때가 되지 좋은- 않았나 싶어요. 좋은 곳으로. 네. 그러다 보니 새 차를 구매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할부로 구매할지 리스로 구매할지 한번 고민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업용 승용차를 살 때 리스, 렌탈, 할부 어떤 거로 사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각 방식으로 샀을 때 세금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지, 장단점들은 어떤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 측면에 봤을 때 리스, 렌탈, 할부 모두 동일합니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차량가액 800만 원, 차량 유지비 700만 원을 더한 연간 1,500만 원의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과 구매 방식에 따른 장단점들을 비교해서 구매 방식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할부로 구매했을 때 장단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차량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고 장기적으로 차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기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차량 가액과 취득세, 보험료 등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초기 부담 비용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명의니까 취등록세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조금 자금 부담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뭐 리스를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리스 방식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거고요. 리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기 부담 비용이 작고 일반 번호판을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장점이 있는 방식이고요. 다만 리스는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 대출이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리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 차량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도에 리스 계약을 종료하셨을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 렌트는 어떤 구매 방식인가요?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렌트 회사로부터 차를 빌려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렌트 회사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차에 대한 관리나 유지도 렌트 회사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데도 용이한 방법이 렌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렌트로 했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파, 호 같은 렌트 번호판이 차량에 부착돼서 나오게 됩니다. 하, 허, 호. 호 다 같이 렌트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도 렌트 회사에서 이루어지고요. 보험료를 렌트 비용에 녹여서 같이 청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량을 운행한다 하더라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이제 보험 가입에 대한 운전 경력 기간이 단절되기 때문에 추후에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다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세무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렌트를 했다거나 리스를 했을 경우에 이 연간 비용이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비 같이 차량가액이 연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비용 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업무에 사용한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비용 처리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셨고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라면 꼭 운행일지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도 그렇죠.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차를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량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없는 렌트로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운행일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라는 운행 기록에 대한 거를 남겨주는 게 운행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탑승 시간, 그리고 주행거리, 하차 시간에 대한 부분을 기재해 주시고 이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앱을 통해서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을 작성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세무사님이 직접 써주진 않나요?
그런 요청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게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구두상으로 받는 것만으로는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대리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가지고 가평을 놀러 가고 싶다. 그렇게 개인적인 용도로는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에 8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놀러 가는데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 부분만큼 업무 사용 비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본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죠. 운행일지가 설령 이렇게 잘 써져 있어도. 그렇죠. 직접 운행일지를 토대서 세금 처리하시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름값으로 이제 주유비를 쓰셨다 하더라도 그 주유비가 이 업무용 차량에 해당되는 비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업무 운행일지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시거든요. 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저희 세무대리인들께서 확인을 하고요.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를 하고 신고를 하셔야지 문제가 없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비용 반영하시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용 차량 구매는 세금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든 방식에 대해서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일지를 꼭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킴앤아이디의 지하륜 김정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